최근 거의 반년 사이에 송아지 값이 1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 기준으로는 작년 송아지 가격이 가장 비쌌던 6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숫송아지는 거의 140만 원이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송아지를 사도 되는지, 앞으로의 축산업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 많이 질문들을 주십니다. 일단 이 질문에 깔린 기본 전제는 한우 가격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다루었었죠. 한우 가격 예측을 수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GSNJ 인스티튜트조차 예측은 계속 틀려왔습니다. 그만큼 한우 가격을 예측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하물며 저희와 같은 일반 농가 입장에서 속값을 예측하는 것은 더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지와 그 가격이 올 정확한 시기까지 알아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값을 예측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무의미하고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값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이 계획했던 원래 농장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농장을 운영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이유로 계속 비육 농장을 추천해 왔었는데요. 지금과 같이 한우 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사료값이 오르는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비육 농장의 또 다른 장점이 나옵니다. 과거에 속값 폭락이 왔을 때의 데이터를 보면 송아지 가격의 하락률은 한우 지육 단가의 하락률보다 1.5배 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속값 폭락이 오면 송아지 판매가 주수입인 번식 농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한우 지육 단가는 상대적으로 송아지 가격보다는 하락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비육 농가의 경우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원가 중 무려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가축 입식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비육 농장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과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속값 폭락이 왔을 때 번식 농가의 소득은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진 것에 반해 비육 농가의 소득은 속값 폭락이 왔던 2011년도에도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비육 농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송아지 가격이 평균 400이었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이 오른 500만 원일 때 송아지를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00만 원이 떨어진 300만 원일 때 송아지를 사고 싶으신가요? 아마 당연히 후자겠죠. 하지만 막상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갑자기 축산업의 전망과 미래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속값이 최고치를 찍었던 불과 반년 전과 지금 2022년도에 축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크게 달라져서 속값이 떨어진 걸까요?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전망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이슈는 당장 사람들이 윤리적인 이유든 환경적인 이유든 더 이상 축산업을 통해 생산된 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육류 소비량은 늘지만 대체육이 기존 고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아져서 기존 육류 시장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이 정도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속값 하락은 일시적인 악재들이 많이 겹쳐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우의 사육두수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해상 운임 상승, 환율도 제가 2달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라고 많이 올랐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1250원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가 상승까지 정말 악재란 악재는 다 겹쳤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악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해결되는 일시적인 악재들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국제 유가는 벌써 고점 대비 거의 30%가 다시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악재들은 축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뒤바꿀 만한 정도의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2011년도도 사료값 상승, 사육두수 증가, 구제역, 한미 FTA와 같은 이유로 최악의 속값 폭락이 있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회복이 되고 작년 큰 호황이 왔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라면 송아지를 더 사서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송아지들은 2020년도에 대략 400만 원 정도에 사서 넣은 소들인데요.
지금은 300 초반대의 가격이면 송아지를 살 수 있으니까요. 우사에 소를 더 넣을 자리가 없는 게 지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값과 송아지 값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겨울에 한 번 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매년 있었던 송아지 가격의 계절적인 패턴이죠. 계절 번식으로 1년 중 가장 많은 송아지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3월부터 6월인데 실제로 이때 1년 전체 송아지의 절반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들이 우시장에 한 번에 몰려 나오는 시기가 겨울이고요.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죠. 반대로 송아지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겨울 송아지들이 커서 판매되는 시기가 여름인데요. 이 시기는 그만큼 송아지의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여름에는 송아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겨울에는 다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하자면 한우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송아지를 사도 되는지와 같은 시점을 고민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의 소값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소가 출하돼서 판매되는 2년 뒤의 시세는 더더욱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장기적인 축산업의 전망은 크게 바뀐 것이 없으니 한우 가격 등락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한우 사육을 시작하거나 농장을 운영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값 폭락에 대해서 한우 귀농 예정자 입장과 저와 같이 지금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입장, 각각에서 소값 폭락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올려둔 게 있습니다. 뻔한 사육 원가를 줄이고 등급을 올리고 농장의 경쟁력을 갖춰라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귀농 예정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소를 키우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소값 하락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